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볼 때 더 눈이 아프셨나요? 오후만 되면 글씨가 번져 보이시나요? 잠을 줄인 다음 날 유난히 눈이 충혈되던 경험 있으시죠? 저는 30년간 눈과 혈관 신호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단순히 보는 기관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눈은 우리 몸 전체 혈관과 신경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창입니다. 눈 속 혈관을 들여다보면 뇌혈관의 상태까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눈의 작은 불편함이 사실은 백내장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지어 뇌졸중과 치매 위험까지 예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진짜 원인을 모르고 방치하면 시력만 잃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눈은 결코 혼자 아픈 게 아니에요. 눈이 보내는 신호는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눈 건강과 전신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아시면 단순히 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위험도 줄어들고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가까운 지인인 정미선 68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부터 오후만 되면 글씨가 흐릿해져서 늘 인공 눈물을 달고 사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두통까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근본 원인은 단순한 건조가 아니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수면 부족이 겹쳐서 눈과 혈관에 무리를 주고 있던 거였어요. 이분은 단 음료를 즐겨 드셨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시느라 수면 시간이 5시간도 안 되셨거든요.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 음료를 끊으시고 식단을 조금 조정했어요. 그리고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눈의 침침함이 줄었을 뿐 아니라 혈압 수치까지 안정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인공 눈물도 거의 안 쓰게 되셨고요.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눈만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돌봐야 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눈 건강은 곧 몸 건강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놓치면 시력을 잃을 뿐 아니라 전신 질환까지 겹쳐질 수 있거든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 중에 그 전에 눈 증상이 있었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지거나 눈앞에 검은 점이 떠다니는 증상들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눈뿐 아니라 뇌 건강까지 바꿀 수 있거든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눈 건강과 전신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눈 피로와 백내장을 부르는 생활 속 위험 요소 6가지. 여러분,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 깜빡이 횟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세요? 평소에는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깜빡이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볼 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심하면 1분에 5번도 안 깜빡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눈물막이 10초 안에 깨져버립니다. 일본 안구건조 연구의 조사를 보면 깜빡임이 줄면 눈표면 손상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눈물막이 깨지면 각막이 공기에 직접 노출되면서 상처가 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만성 건조증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각막 염증까지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68세 정미선님도 깜빡임 부족으로 오후마다 눈이 번져 보이셨어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글씨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침부터 누적된 눈피로 때문이었습니다. 깜빡임을 의식적으로 늘리기 시작하니까 오후 증상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0분마다 눈을 20초간 감거나 먼 산을 바라보세요. 이게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잊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20분마다 한 번씩만 쉬어줘도 눈의 피로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눈이 피곤하다고 손으로 비비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눈을 비비면 각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려우면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살짝 눌러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시나요?
아마 거의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깜빡임 습관을 들여보세요.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밤에 불 끄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눈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셔야 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이 커져서 빛이 과도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눈부심과 피로가 훨씬 심해지는 거예요. 한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화면을 본 청소년들에서 근시 진행 속도가 2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보면 눈의 조절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피로가 급격히 쌓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14세 김상철 학생은 태블릿으로 늦은 밤까지 학습하다가 근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6개월 만에 시력이 0.3이나 떨어졌거든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오셨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조명을 켜고 화면을 보세요. 그리고 화면은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눈높이보다 너무 낮으면 목도 아프고 눈도 더 피곤해져요. 화면과 눈 사이 거리는 최소 40cm는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엎드린 자세에서 스마트폰 보는 습관은 안압을 급상승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안압이 오르면 녹내장 위험이 커지거든요. 특히 이미 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절대 엎드려서 화면 보시면 안 됩니다. 혹시 불 꺼진 방에서 자주 스마트폰 보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조명을 켜고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눈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도 정말 위험합니다. 눈을 비비면 단순히 감염만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난시가 생기고 백내장이 빨리 오고 심하면 망막박리까지 올 수 있습니다. 눈을 비빌 때 가해지는 압력이 눈 구조를 변형시키거든요. 해외 논문을 보면 아토피 환자들이 눈을 자주 비빈 결과 20대의 백내장이 진행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라니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만났던 29세 박선희 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심해서 눈 주변이 가려울 때마다 비비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게 쌓여서 20대 후반에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요. 눈이 가려우면 절대 비비지 마시고 눈꺼풀을 살짝 눌러서 기름샘 분비를 유도해 보세요. 눈꺼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눌러주면 막혔던 기름이 나오면서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차가운 물로 세안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사지 기구를 눈 주변에 사용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요즘 눈 마사지기 같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압력 조절을 잘못하면 오히려 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손으로 부드럽게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피곤할 때 무심코 눈을 비비시나요? 오늘부터는 그 손을 멈추고 다른 방법을 써보세요. 자외선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햇빛 속 자외선은 수정체 단백질을 산화시켜서 백내장 발생을 앞당깁니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수정체가 점점 뿌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내장의 시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외선 차단만 제대로 해도 백내장 위험을 10%에서 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글라스를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71세 김정호님은 평생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등산도 자주 하시고 낚시도 즐기셨는데 선글라스는 한 번도 쓰지 않으셨대요. 그러다 보니 백내장이 또래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60대 초반부터 시야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70대에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갔어요. 모자만 써도 자외선을 50%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글라스까지 쓰시면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율이 99% 이상인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값싼 비인증 선글라스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색만 어둡고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 선글라스를 쓰면 동공이 커져서 자외선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세요. 외출 시 선글라스 꼭 챙기시나요? 안 챙기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들여보세요. 혈당 관리도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수정체의 당 성분이 달라붙어서 백내장을 촉진합니다. 당이 수정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투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국내 연구를 보면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의 백내장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높았다고 합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눈뿐만 아니라 전신 혈관이 다 망가지거든요. 특히 눈 속 작은 혈관들은 더 빨리 손상됩니다. 65 이수연세님은 단 음료를 정말 즐겨 드셨어요. 하루에 탄산음료 2-3캔은 기본이었대요.
식사 후에도 디저트를 꼭 드셨고요. 그러다 보니 혈당 변동이 정말 심했습니다. 결국 백내장이 조기에 발생했고 당뇨 전 단계 진단까지 받으셨어요. 단 음료를 끊으세요. 제로 슈가 음료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어서 가짜 식욕을 자극하거든요.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식사 속도도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단맛에 의존하면 가짜 식욕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단맛에 길들여지면 점점 더 단 걸 찾게 되거든요. 이 악순환을 끊으셔야 합니다. 혹시 단 음료를 자주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끊어보세요. 처음 일주일만 참으시면 단맛에 대한 욕구가 확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관리입니다. 수면이 줄면 눈물 분비가 10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눈이 건조해지고 충혈이 심해지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눈도 회복이 되는데 수면 시간이 짧으면 회복이 제대로 안 됩니다. 서울대 연구 자료를 보면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건조증과 충혈 위험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눈만 피곤한 게 아니라 눈물샘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70세 최영수님은 만성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밤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주무시니까 눈이 항상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눈물도 잘 안 나와서 인공 눈물을 달고 사셨고요.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나서 증상이 확 완화되었습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카페인도 자제하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약보다는 생활습관 교정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수면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수면제는 자연스러운 수면을 방해하고 의존성을 만들거든요. 약 없이 잘 수 있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몇 시간을 주무시나요? 5시간 이하라면 정말 위험합니다. 눈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수면 시간을 늘리시는 노력을 꼭 하셔야 해요. 이렇게 6가지 위험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깜빡임 부족, 어두운 곳 화면 시청, 눈 비비기, 자외선, 혈당 급상승, 수면 부족이요.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눈이 정말 빠르게 망가집니다. 이제 이런 위험들을 막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눈과 전신 건강을 함께 지키는 생활 실천법 7가지. 화면을 보실 때는 20-20-20 규칙을 꼭 지키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도 실천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20분마다 20초간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집중으로 인한 눈 피로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잊지 않으려면 알람을 활용하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20분마다 울리게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20초 동안 창밖을 보시거나 먼 곳에 있는 물건을 보시면 돼요. 눈 근육이 이완되면서 피로가 확 풀립니다. 이 습관을 생활 속에 적용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따뜻한 찜질도 꼭 해보세요. 찜질은 기름샘을 열어서 눈물 증발을 막아줍니다. 눈꺼풀 속에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는데 이게 막히면 눈물이 빨리 증발해요. 따뜻한 열로 이 기름샘을 열어주는 겁니다. 5분만 하시면 부족합니다. 최소 12분 이상은 해야 효과가 있어요. 하루 한 번 40도 내외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전용 찜질기를 쓰시거나 따뜻한 수건을 이용하시면 돼요. 수건을 쓰실 때는 따뜻한 물에 적셔서 물기를 짜고 눈 위에 올려두세요.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전에 12분만 투자하시면 다음날 아침 눈이 훨씬 편합니다. 블루베리나 구기자차도 정말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황반과 수정체를 보호해줘요. 황반은 눈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항산화 성분이 이 황반을 지켜주는 거예요. 과다 섭취보다는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20알 정도 드시거나 구기자차 한 잔 정도면 충분해요.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평소 어떤 음식을 눈 건강을 위해 챙기시나요? 안 챙기셨다면 오늘부터 블루베리나 구기자차를 시작해보세요. 오메가3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메가3는 전신 염증을 낮춰서 눈 건조증에 효과적이에요. 눈물의 기름 성분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염증이 줄면 눈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도 좋아집니다. 보충제보다는 생선 섭취가 우선입니다. 연어나 멸치 같은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세요. 생선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풍부하거든요.
보충제는 그 다음 선택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드신다면 횟수를 늘려보세요. 루테인은 황반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루테인은 황반에 축적돼서 일종의 선글라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외선이 황반을 직접 손상시키는 걸 막아줍니다. 영양제도 좋지만 깻잎이나 시금치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깻잎 25장 정도 드시면 필요한 양을 채울 수 있어요. 시금치도 좋고 케일도 좋습니다. 초록색 채소에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저녁 식단에 채소를 얼마나 담으셨나요? 채소가 부족하셨다면 내일부터라도 늘려보세요. 글루타치온은 백내장을 늦추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항산화 물질인데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로 먹으면 흡수율이 낮아서 음식과 운동과 수면을 병행해야 합니다. 강황 요리와 유청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글루타치온 생성에 도움이 돼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강황 요리 자주 드시나요? 강황은 카레에도 들어가고 강황차로도 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은 몸 전체 혈관을 비추는 창입니다. 눈 속 혈관을 보면 뇌혈관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검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충혈이나 황달이나 시야 흐림은 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이 자주 빨개지면 혈압이 높을 수 있고 눈 흰자가 노래지면 간 문제일 수 있어요. 시야가 흐려지는 건 당뇨 합병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눈검진을 받으시면 혈압이나 당뇨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검진에서 혈관 이상이 발견되면 뇌 검사를 권유받는 경우도 많아요. 눈이 우리 몸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눈검진 받은 게 언제인가요? 1년 이상 안 받으셨다면 올해 안에 꼭 받아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눈의 피로와 침침함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은 생활 습관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깜빡임 부족, 어두운 곳에서 화면 시청, 눈 비비는 습관, 자외선 노출, 혈당 급상승,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이 눈의 노화를 앞당기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백내장이 생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눈 속 혈관이 망가지면 뇌혈관도 같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눈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전신 질환까지 겹쳐지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눈의 선명함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 위험도 줄이고 당뇨 합병증도 예방하고 치매 위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눈을 잘 관리하는 게 곧 뇌를 지키는 길이에요. 잘못된 상식이 뭘까요? 눈이 침침하면 그냥 안경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공 눈물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다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악화됩니다.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깜빡임을 의식적으로 늘리고 조명 켜고 화면 보고 눈 비비지 않고 선글라스 쓰고 혈당 관리하고 충분히 자는 겁니다. 여기에 찜질과 영양 관리까지 더하면 완벽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20분마다 눈을 감고 쉬는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나요. 20분마다 20초씩만 눈을 쉬게 해주면 눈의 피로도가 확 줄어듭니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눈은 물론 전신 혈관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눈이 편해지면 두통도 줄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눈 건강이 좋아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위험도 줄어듭니다. 다 연결돼 있거든요. 스마트폰 알람을 20분마다 울리게 설정해 보세요. 알람이 울리면 20초 동안 눈을 감거나 먼 곳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눈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후가 돼도 눈이 덜 피곤하고 글씨도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20분마다 알람이 울리면 일이 중단되잖아요. 하지만 그 20초가 여러분의 눈과 뇌를 지킵니다. 일주일만 참고하시면 습관이 되고 한 달 하시면 몸이 알아서 찾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눈 충혈과 전신 질환의 연결고리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이 자주 빨개지시는 분들, 눈 흰자에 핏줄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할 내용이에요. 충혈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안드린 방법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나요? 20-20-20 규칙을 하실 건지,
찜질을 하실 건지 블루베리를 드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들려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눈, 건강한 뇌를 만들어가요.